자, 이제는 김태준 이사와 함께 방송 통해서 부동산 고민들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연결됐고요.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궁금하세요? 아니, 저희가 저기 안산 여기 신도시 초지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집을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이게 궁금해서요. 점점 예. 떨어져서. 아, 그래요. 지금 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네.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안산 초지동. 네. 네, 그린빌 아파트예요. 그린빌 아파트요. 혹시 여기 몇 단지일까요? 네, 12단지. 12단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고민이 좀 있으시는데 저희가 전망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또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그린빌 12단지를 지금 보유 중이신 거예요? 예, 예. 지금 거주하고 제가- 계신가요? 예, 예,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 중이신 거고, 지금 이게 최근에 안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조금 하락을 좀 했잖아요. 예, 예. 네, 그것 때문에 매도 시점이나 매도를 해야 될지 여부가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갈아타기라 지금쯤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좀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안산 시장 자체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산업단지로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안산이에요. 안산 지역은. 그래서 산업단지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지역 전체에 비해서 안산 지역이 많이 인구 증가율이 아주 높은데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지역의 공급 물량이에요. 주변 지역에. 이게 기존적으로 초지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최근에 신규로 공급되는 지역, 안산 지역 주변 지역에 송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백옷도 그렇고, 주변 지역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초지동 내에서도 초지역 주변 지역으로 신규 공급되는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요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자체적인 수요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공급만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수요를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자체가 더 넓어지거나 더 범위가 넓어서 수요를 더 오는 것보다는 자체 내 수요들이 수요의 분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는 우리가 신규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매매가 자체는 많이 적잖아요. 예, 많이 싸요. 점점 네. 내려가요. 가격이. 낮잖아요. 근데 네. 전세가는 알아보셨어요? 예, 전세가는 매매가가 얼마 안 차이죠. 그러니까 2억 4천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전세가가 우리가 네.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 차이가 지금 우리 아파트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매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면 새 아파트의 매매가는 우리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많은데요. 예. 전세가는 같은 평수 대비해서 새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거의 같아요. 예, 예,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수요들이 새 아파트로 수요들이 많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산시 전체 부동산 시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공급들이 계속 발생하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안산의 호재가 무엇이냐? 안산의 호재는 교통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초지동에 우리가 그린빌 12단지보다는 차라리 안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통이 뭐예요? 올 착공할 예정인 신안산선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성포동이나 월피동 쪽 있죠. 네. 그쪽으로 조금 갈아타면 안산 지역 내에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쪽 지역도 안산의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안산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끝나고 시세가 좋아지면요.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먼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네. 월피동이나 성포동 거기
새로 지은 거는 되게 비싸잖아요. 뭐 성포동에도. 일단 새로 지은 것들은 가격대가 조금 비싸면 기존 아파트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격들이 저렴하지만 안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통이 좋아지는 이런 지역들은요. 최근에 이런 지역들은 교통이 좋아지면서 주변부 아파트들은 신규 아파트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들도 그런 교통의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좀 갈아타기를 먼저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는 투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산의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안산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보다는 좀 그쪽 지역으로 좀 갈아타서 보유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중 시장을 봤을 때는 가격 자체 상승폭이 좀 클 거다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저는 매도하고 지금 좀 한번 갈아타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판단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또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화성이 여기서 엄청 싸요. 여기보다는. 네. 또 근데 화성으로 화성보다는 제가 차라리 안산 지역에 있으신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산에서? 화성 지역도 주변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들이 늘어나면서요. 전세 수요들이 차다가면서 안산 지역 부동산이 조정을 받지만 나중은 교통이 더 좋아지고 초지역이라든지 또 신안산선이 생겨서 중앙이라든지 더 좋아지게 되면요. 안산의 수요들이 다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외부로 빠지는 것보다는 안산 지역에 계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안산 지역 중에서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은 한번 갈아타기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더 여쭤볼 많이 있는데 지금 안 팔리면 이게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나요? 어떻게? 안산 지역은 지금 조금은 더 이런 보합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조금씩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약보합세를 좀 유지할 거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요. 안산 안에서도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 좀 세워보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깊숙하게 또 상담 원하시거나 또 다양한 정보 원하신다면 세미나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 강서구 등촌 1동 삼성 한사랑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예. 혹시 보유하고 있는 곳일까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좀 알아봐 주세요. 예, 매도 시점하고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사랑 삼성 아파트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한사랑 아파트 뭐 1차, 2차 중에 2차예요. 2차요? 네네.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전세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그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거기 살다가. 매도를 안 하시고 임대를 주고 다른 데로 갈아타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제쯤이세요? 내년요. 내년요? 네. 제가 볼 때는 전세 만기에 맞춰서 매도하고 지금 그러면 거주주택은 있으신 거고 투자용으로 지금 보유 중이신 거잖아요, 결론은. 네네. 그래서 전세 만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조금 갈아타기를 투자 목적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어느 쪽으로요? 영등포 지역 쪽으로 갈아타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가격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신도림 쪽도 나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중심부 쪽으로 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등촌동 지역은 9호선이라는 이 등촌역 9호선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 때문에 등촌동 지역, 가양동 지역, 뭐 염창동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아파트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을 원래 비교 대상으로는 뽑지는 않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시장, 소형주택은 소형주택 시장으로 뽑는데요. 우리가 9호선 라인 쪽으로 보면 양천안교역에서 염창역까지 구간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공급됐어요. 근데 이런 공급된 주택들이 대부분 다 소형이 아니라 3, 4인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면 이런 주택들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파트 자체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었단 말이에요.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주택으로 수요가 분산되면 전세가가 상승하지를 못해요. 아, 우리 등촌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요. 네. 지하철 역세권은 수요가 좋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호재보다는 전세가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 전세가가 정체된다는 것은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당분간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호재가 있고 중심부 지역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기보다는 전세 만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내년에 만기시니까 네. 내년쯤 돼서 올 하반기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또 매수 시장을 지금보다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가 좀 매수 시장이 좀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내년 정도에 매수를 하셔서 전세 만기 때 해서 시점에 좀 갈아타기 투자 목적으로 좀 갈아타면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리고 갈아타는 시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네. 그 시기에 맞는 투자 위치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설명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세 만기 시기에 맞춰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그때쯤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고요. 중심 지역으로 찬찬히 지금부터 또 살펴두시고 계획들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때쯤에 이제 점검 전화 한번 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번호도 잊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전화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고 있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이거든요. 예. 예, 두견마을 영남한솔 우방 아파트요. 두견마을 영남 한솔 우방? 네. 영남한솔 우방 아파트. 예, 영남 한솔 우방 아파트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곳이고요. 혹시 네. 거주하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투자만 해놓고 있으실까요?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 중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은 곳인지 전망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견마을 영남 우방 한솔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 몇 평형인가요? 이게 24평이요. 24평이요? 24평이고 지금 그러면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거주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2년 정도? 네. 직장이나 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살기가 편해가지고. 살기가 편해서 네. 주변 지역에 살기 편하죠.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네. 주변부 아파트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 한 15년, 20년 차 아파트들이 잘 밀집되어 있어서 거주 환경으로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수원 구도심 자체가 조금 약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결론보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유는 수원 지역은요. 네. 수원 지역의 특징을 보면 인구들이 많이 몰려들고 뭐 삼성이라는 또 이런 업무타운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 지역의 인구들은 많지만 이분들이 소득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들이 인기가 좀 적어요. 수원 지역은. 그리고 20평대가 강세가 높아요. 그래서 24평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르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면 30평대 인기가 적다는 것은 30평대 가격이 올라가는 게 힘이 좀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0평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30평대가 위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30평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요 영남
우방 한솔 아파트 24평형이 한 3억 정도 지금 하는 것 하죠.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 네. 근데 주변 지역에 비슷한 연식의 30평대가 3억 초반이에요. 30평대가.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치고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에 우리가 신규 공급되는 수원 지역에 뭐 동탄이 대체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영통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에 수요들은 30평대가 많지만 이런 구도심 지역의 20평대의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30평대 때문에 20평에 힘을 받고 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 지역에 뭐 화서 프로지오 아파트라든지 신규 공급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호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신분당선 연장선이잖아요. 호매실까지. 네. 이것들이 지금 사업성의 부재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거주의 목적만 있으시다고 하면 뭐 거주 환경이 좋고 20평대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뭐 환급을 하기에도 나쁘진 않은 아파트예요. 금액을 뭐 많이 해서 환급을 못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지만 좀 투자를 바란다고 하면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더 도심부나 아니면 수원 내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들 있어요. 네. 수원 내에서도 그런 아파트로 거주하시면서 거주를 기반으로 한 이런 아파트를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사항 또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준 이사와 함께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11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24평을 월세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궁금한 점도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사님? 네, 베네치아 아파트 소형 평수를 월세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받는 목적은요, 월세에 대한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 없이 수익이 꾸준한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의 월세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목적의 부동산들이 도심권, 그리고 뭐 강남권이라든지 뭐 영등포권이라든지 이런 강남권 도심부 지역에 업무타운의 밀집 지역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황학동으로 베네치아 아파트 이런 목적들이 잘 갖춰진 지역이고 최근에 인기가 높은 뭐 직주 근접형 아파트들이 아마 베네치아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보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121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 1차 아파트 33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역시나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구로구입니다. 개봉동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여기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개봉동 현대 1차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의 향후 전망을 궁금해할 때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의 투자 가치는 말 그대로 뭐 주변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아니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들보다는 그냥 역세권 내에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많이 찾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자체가 매매가를 밀어주는 전세가율이 아주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유지될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지역의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가격의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라면 뭐
보유하시고 투자 목적이라면 당분간을 보유하신 이후에 올 하반기 정도 뭐 아니면 올 여름 시장이 지난 다음에 매도 좀 하시라. 투자 목적일 경우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목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었지만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는 하반기쯤에는 매도 계획을 좀 세워 나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98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보고 문의드립니다.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1단지 33평 거주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하고 매도 여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보유하면서도 거주하면서 보내주신 문자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와동동 가람마을 11단지 같은 경우 지금 거주 중이신데요. 거주 환경은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투자의 투자의 목적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서울 쪽에서 근접한 지역으로 좀 갈아타거나 아니면 GTX역 주변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주의 수요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서울이나 고향 지역의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주에 대한 수요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특히 서울에서 파주까지 오는 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 행신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여러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공급 물량에 대한, 그리고 주변부에 대한 그까지 오는 거리상의 주변부의 물량들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김포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의 물량도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들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파주 같은 경우는 GTX라는 호재를 안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은 지금 GTX역 과의 근접거리가 가까운 지역과 지금 와동동처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의 가격 차이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격 격차가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주 지역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좀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면 좀 서울 쪽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GTX라든지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또는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전략 세워 나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이 말씀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깊숙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끝번호 827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화성시 황남읍에 있는 한일 베라치 아파트 52평 월세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월세 놓고 있으시는 건데요.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을까요? 좀 대형 평수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성 향남인데요. 향남읍인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이런 택지지구 내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업무타운을 끼는, 최근에 말하는 자족 기능을 갖추는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남읍 같은 경우는 이런 자족 기능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창출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일수록, 수요 창출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특히 또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자체가 소형과 중형과 대형의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 수요가 적은 내에서도 좀 작은 평수들, 30평대 중형 평수들이 훨씬 더 수요들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수준밖에 형성할 수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월세를 받고 계시다고 하면 수익 자체는 나쁘진 않겠지만 매매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 수익률이 유지될 거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끝번호 265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자이 44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 여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향후 전망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청라자이 같은 경우는 전 나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겨우 분양가 상태에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7호선의 연장에 대한 호재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한 자족 기능을 갖춰가는 이런 택지지구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청라의 이런 값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더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 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부의 뭐 송도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검단의 신도시들 이런 신도시들의 공급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겨낸다고 하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본다고 하면 청란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 있도록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일단은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화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혹시 그 텔레비전 볼륨을 켜두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그래요. 그거는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어느 지역 좀 저희가 살펴드리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네. 서초구 방배 브라운가 아파트, 네. 실거주 겸 투자로 거주하고 있고요. 네. 잠실에 그 송파 백제 고분로 43길 29번지, 예. 거기, 투자로, 가지고 있는데, 두 개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각각의 전망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네. 혹시 네. 서초 방배 브라운은 몇 평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32평이요. 30평이요? 네네, 32평이요. 32평이고요. 알겠습니다. 송파구도 지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방배부터 좀 살펴드리고 이후에 송파까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배 브라운가 아파트를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송파동에 지금 송파동이면 뭐 어떤 주택인가요? 아니면 막 1.5룸인데 불형 원룸이고요. 불량 원룸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고. 네. 네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요. 네. 일단 방배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방배동은 걱정 없이 좀 더 보유하셔야 돼요, 당연히. 네네. 이거는 걱정 없이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신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단지가 작아도요? 네. 네. 단지가 작은 게 이 지역은 뭐 네. 대단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원래 대단지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방배동 지역은. 네, 근데 네. 방배동 지역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30평대잖아요. 방배동 지역에 30평대가 거의 공급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대형 평수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30평대에 대한 희소성이 더 많고요. 우리가 방배 지역, 뭐 내방역 주변 지역의 내방역 지하철 7호선도 접근성이 좋고 이런 방배동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이제 서리풀 터널이 올 4월 말 개통 예정이잖아요. 네. 이 서리풀 터널 개통이 아마 방배 지역에는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통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끊겨 있던 서초대로가 이수역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어지게 되면 교통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강남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강남의 하나에 포함되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남 지역에 있는 업무타운들이 이런 내방역에서 이수역까지 오는 지역들 있죠. 네. 이런 지역의 도로가 지역에 업무타운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집 주변 지역에 업무타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업무타운들의 내가 내 집 앞에 오늘 테헤란로처럼 서초대로처럼 서초역 주변 지역처럼 이런 업무타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부동산의 가치가 단지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강남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니까요. 좀 네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방배동 지역에 좀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고가 또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만의 커뮤니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제 주변 지역에 이런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의 좀 방배동 전체를 가격을 올리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앞으로 이런 방배 5구역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가주택들로 바뀌면 그것들이 전체가 방배동 지역에 우리 아파트까지 호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 지역은 좀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송파동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송파동 지역은 나쁘지는 않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네. 예, 나쁘지는 않는데 이 네. 지역에 지금 1.5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역에 투룸이라든지 쓰리룸이라든지 이런 삼전동이 아니고요. 네. 송파동이에요. 석촌호수 바로 앞에. 성파동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잠실 본동이라든지 네. 삼전동이라든지 이 송파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보면 네.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1.5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3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요 자체가 대부분 다 투룸 이상, 3룸 이상들의 수요 자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이. 네네. 그리고 전세가율도 그쪽 지역이 훨씬 더 높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 물건을 이제 1.5룸 보유하는 입지적인 영향은 아주 크거든요. 잠실 개발이라든지 지금 우리 코엑스 앞에 삼성역 지역의 GBC 개발도 올해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발들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문정대로 지역의 업무타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미치긴 한데요. 네. 물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수요층들이 많은 물건은 아니에요. 네네. 좀 한계가 있는 물건이 같아요. 네. 한계가. 그래서 조금 역세권 내에 투룸이나 네. 아니면 투룸 이상의 물건들로 조금 갈아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지금 아, 시점은 투자금 네. 자체를 갭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네. 지나면 1.5룸과 투룸의 가격 차이는 너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 그래서 제가 네, 지금이라도 그 1.5룸을 네. 2억 천에 사서 네. 너무 비싸게 주고 샀나 싶기도 하고 새거 신주택이긴 하지만 네. 혹시 비싼 건 아닌가요?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송파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닌데요. 네. 선호 자체가 지금 2억 천이잖아요. 네. 2억 천을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투룸이 3억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가격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갈아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아, 네. 전세금이나 투자금, 매매금 대비했을 때 투자금은 차이가 별로 네. 없을 거거든요. 매매가는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아, 드릴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아, 그 제가- 노량진의 장승대기 신동아 리버파크 네. 그거를 혹시 갈아탈 필요는 없겠죠. 방대 브라운가를.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좋은 걸 버리고 나쁜 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그걸 더 매수하는 게 아니라 팔고 간다는 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럼 팔지 않고요. 그냥 우리 애 결혼할 때 노량진 그 장승대기 역으로 가는 건 괜찮을까요? 거주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가셔도 노량진 지역 나쁘진 않아요. 아, 아들이 가는 거는 괜찮아요? 네, 팔고 방대는 가지 않고 놔두고 그냥 아들이 새로 사가지고 갈 경우는 괜찮은가요? 사시고 신혼 초에 시작하는 지역으로는 적합한 것 같아요. 상도동이나 그런 지역들이 처음 시작하는 지역으로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아, 혹시 나중에 차후에 점핑할 수 있을까요? 가격적으로 거기? 아마 가격 자체도 나쁘진 않을 거니까요. 네네.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정리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방배동 그 브라운가하고 그 노량진 네, 거기는 저희가 그 방송 비교는 시간 관계에서 요만큼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숙한 상담은요,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부동산 고민 또 말끔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김태준 이사와 함께 고민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SH 장기전세주택 예, 시프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매수할 때인지 궁금하고, 시기, 예. 예, 간다면은 의정부 밀락 2편한 세상이냐, 예. 금강 펜트리움이냐, 아니면은 신랑 회사가 김포인데 김포로 가는 게 나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두 군데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네. 네, 금강 펜트리움하고 밀락 2편한 세상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김포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 고민 좀 있으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프대 거주 중이신 거고 거주주택으로 지금 보신 게 김포 지역과 의정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김포 중에서도 이 위쪽과 금강과 밀락 이편한 세상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낙양동이잖아요. 네. 우리가 의정부 지역은 앞으로 융복합 개발로 인해서 의정부 지역에 이제 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끌고 가는 지역,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끌고 갈 수 있는 지역들은 밀락동 지역과 상곡동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파트에 이건 새 아파트고 이건 조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연식 네네.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탑성역의 7호선 연장선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밀락동 지역으로 선택하는 게 의정부 지역에서는 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택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매수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매수를 한다면 올 하반기 정도에 매수하거나 내년 정도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의정부에 꼭 살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포까지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환급성이나 앞으로 미래성을 봤을 때 차라리 네. 중계동이나 상계동 지역이나 신내동 지역이라든지 조금 서울 지역으로 더 오셔갖고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는 조금은 더 날 건데요. 그래도 차라리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좀 오셔서 하시는 게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건 쉽지만 파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랑 제가 회사가 김포고, 네 김포 지역인데 왜 의정부를 보세요? 저희가 지금 그 수락 리버시티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직장이 김포면요 의정부보다는 김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김포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의정부보다는. 그래서 김포 지역 쪽으로 조금 알아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김포로 간다면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가세요. 김포 지역은요.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포 지역 쪽으로 좀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좀 더 앞으로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한 곳으로도 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점검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하게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자, 김태준 이사와 함께 전화 상담 또 도와드렸습니다. 문자들 많이 도착해 있어서 이번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끝번호 3748님의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27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곳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예, 상도동 대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매매가 자체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장점을 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악구 지역의 아파트와 거의 매매가가 같고 전세가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면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남 서리포터널을 위해서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원래 상도동 자체가 도심부의 접근성 그리고 신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처음 시작 도심부 강남 접근성이 여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지역으로 상도동 지역이 가장 인기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수요들이 계속 차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